네, 전해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결국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한국은행의 결론을 먼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0.25%포인트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에 처음으로 1년 만에 올린 건데요. 네. 이 1.7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 3월 12일 그러니까 한참 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때 2%에서 1.7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에 3년 8개월 만에 다시 1.75%가 된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0.25% 인상을 한 게 이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6년 5개월 만에 인상이었는데요. 이후에 두 번째 인상이 오늘 이루어진 거고요. 사상 최저점이었던 1.25%에 비하면은 0.5%포인트가 오른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보통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저금리로 해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단행을 하게 됐어요. 어떤 배경일까요? 그 한은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은법 1조 1항에는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1조 2항을 보면은 금융 안정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이 금융 안정 쪽에 좀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안정이다. 네, 네.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네.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미국과의 금리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지난 3월에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거든요. 네. 이 폭이 0.75%까지 벌어지면서 최근에 지난달 특히 주식이 많이 좀 빠졌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예. 따라서 이 폭을 좀 줄이는 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가계부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1,510조 가계 신용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 1,500조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는데요. 이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좀 돈을 빌리기가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빚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 증가 속도 자체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 6.7%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월 평균 명목 소득 증가율이 4.6%였어요. 예. 그러니까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은행 그러니까 국채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빚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군요. 예. 그러니까 금리 역전, 미국 금리와 역전됐던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고 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잡기 네, 위해서 그 두 단행한 가지가 것인데 가장 큰 이유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기준금리를 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준금리가 경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저금리 기조 자체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의 역할을 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지금은 가계대출 증가 그리고 또 부동산 폭등 같이 좀 부작용 측면이 많이 부각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서 가계 부채는 다소 이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가세 자체는 9.13 대책, 그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최근에는 약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면서 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을 자연스럽게 쏠리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전해주셨지만 예적금 금리도 바로 올라갔고요. 반면에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신용이 1,500조가 넘었는데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0.25%포인트가 인상이 되면은 대출 금리에 반영을 하면은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의 이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예. 가계부채 위험 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27만 가구고요. 206조 원에 달합니다. 고위험 가구도 35만 가구나 되는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자 부담이 좀 커지는 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기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봤고 개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일단 갚아야 되는 이자가 올라가겠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혹은 제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예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앞으로 이게 추세가 미국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올릴 네.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12월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최근까지는 계속 올린다는 신호를 줬었는데요. 아주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은 조금 비둘기적,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들이 조금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앞으로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성장률 전망치 추이도 떨어졌고요. 지금 안 좋게 보는 곳은 내년도에 2.3%로 보는 곳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예. 설비 투자 증감률 추이를 봤을 때도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취업자 수는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계속 취업 상황이 안 좋죠. 그 아까 전해주신 대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지난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게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예.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주열 총재의 오늘 설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 이야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예. 또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중립 금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금리를 말하는데요.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책적인 고려가 없이, 그러니까 금리에 미치는 영향 요소들만 분석한 아주 이론적인 금리라는 겁니다.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예. 또 성장 물가를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를 추가로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분석을 해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은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우리도 올릴 일은 없겠다. 이렇게 좀 네. 전망해 볼 수 뭐 있겠군요. 완화 예.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크게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수준에서 더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